자, 그러면은 저희가 증시 지수별로 좀 어떻게 좀 흘러갔는지 뉴욕 증시 지수별 흐름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무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글로벌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하루 동안의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상승 전환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지만 이후에 장 후반 들어서는 일제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이날 0.93%, 1% 가깝게 밀렸습니다. 나스닥 지수 0.8%, S&P 500 지수 역시 0.8% 내리면서 2080선을 하회했습니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장 초반, 특히나 시장 전반적인 시장 심리를 지배했던 것은 바로 중국 증시의 변동성과 함께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둔 경계 심리였는데요. 중국 증시가 어제 전날에 장 초반에는 5% 넘게 밀리다가 장 후반 들어서는 1%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여전히 좀 변동성이 큰 구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금리 인상 시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장 초반에 발표가 됐던 물가 지표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물론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꾸준히 내림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에 예상보다 조금 일찍 FOMC 의사록 공개가 됐습니다. 금리 인상 상황이 지금 당장 정확히 온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연준 의원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당장 9월에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전망이 나오면서 일단 우려감과 불확실성이 다소 잦아들면서 장 초반, 장 중에 낙폭을 줄이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지수 다시금 되밀렸는데요. 이날 국제유가가 4% 넘게 밀리게 되면서 에너지 섹터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섹터, 원자재 관련 섹터들이 일제히 장 후반 들어 낙폭을 키운 것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다우지수가 1% 가깝게 밀리면서 17,348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확인해 보시죠. 이날 경기 방어 섹터인 유틸리티를 제외하고는 대형주 전 업종이 모두 내림 구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리 인상, 그러니까 FOMC 의사록 공개와 더불어서 비슷하게 낙폭을 줄이기도 했었는데요. 역시나 에너지 섹터들 2% 넘게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S&P 500 지수도 0.83% 장중 저점 부근에서 조금 더 올라선 구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이날 바이오테크 인덱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되밀렸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8% 내리면서 5,019포인트 선, 5,000선을 지지했지만 5,020포인트 선은 하회한 구간대에서 종가를 형성시켰습니다. 3대 지수 장 후반 들어서 일제히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 아직까지 시장에 아주 강한 힘을 불어넣지는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도 외신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됐었던 7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은 이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이 가능한 조건에 조금 더 근접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정확한 힌트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를 추측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USA Today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Fed First Rate Hike Approaching.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연준은 FOMC 의사록에서 미국 경제 여건이 금리 인상이 가능한 조건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연준 위원들은 고용시장이 개선된 것을 꼽으면서 이 고용시장 개선이 미국을 금리 인상으로 조금 더 다가가도록 한 요소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고용시장 개선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준 위원들은 미국의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낮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이 글로벌 경제가 부진한 것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내비쳤는데요. 따라서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추가 경제 회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의사록은 밝혔습니다. 지난번 회의가 끝난 후 성명에서 했던 얘기들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USA Today는 이에 대해서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어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희망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이것을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의사록에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 금리 인상 시기를 추측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CME 그룹의 패드워치 프로그램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45%로 12월 인상 가능성은 73%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USA Today는 이 전문가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여전히 9월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마이클 지라드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여전히 9월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것을 연기할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연준 위원들이 미국 내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쳤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날 발표됐던 미국의 물가 관련 지표 역시 부진하면서 이런 우려감을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비즈니스 인사이더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Inflation rises less than expected.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7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 지수는 전달 대비 0.1%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전달 상승률이었던 0.3%와 전문가 예상치였던 0.2% 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 변동성이 큰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 0.1% 상승에 그치면서 6월 수치였던 0.2% 상승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6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오름폭이 아주 미미한 모습인데요. 구체적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이 기간 음식료 가격이 0.2% 올랐고요. 에너지 가격 역시 0.1% 올랐습니다. 한편 주택 가격이 0.4% 오르면서 2007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최근 주택 시장이 회복되면서 주택 가격도 함께 오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에 대해서 유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CPI가 마이너스대로 내려가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상승률이 미미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주요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 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문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에 있는 종목별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7개 종목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하락했던, 상승했던 종목을 손에 꼽기가 어려웠는데요. 종목대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내렸던 쪽은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쉐브론 텍사코, 엑소모빌 포함해서 27개 하락했고요. 이 소매 판매 섹터 가운데서 맥도날드와 나이키 두 종목만이 상승, 머크사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앞서 전해드린 대로 역시나 유가 하락에 따라 영향받은 쉐브론 텍사코, 엑소모빌이었습니다. 2%에서 3% 낙폭을 크게 키워온 모습이었었고요. 이날 IT와 금융섹터 모두 좋지가 못했습니다. 인텔이 1.9% 밀렸고요.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 1%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자재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캐터필러 역시 1%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유틸리티 섹터, 경기 방어 섹터죠. 이 섹터를 제외한 전 업종이 모두 밀렸고요. 에너지 섹터는 3%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전날도 하락했었던 이 소매 판매 섹터, 그리고 금융 сек터와 또 자본재 섹터가 함께 되밀리는 양상 이어졌습니다. 이날 특징주 가운데 에너지 섹터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42달러 선을 유지하던 국제 유가가 간밤에는 40달러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공급 과잉 우려가 재차 불거진 모습인데요. 예상 밖으로 원유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서 에너지 섹터들이 일제히 좀 타격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내에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엑소모빌이 2%, 쉐브론 텍사코가 3% 넘게 밀렸고요. QNP 리소시스와 사우스 웨스턴 에너지가 1% 넘는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체사피크 에너지는 5%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어닝 시즌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날 호실적을 기록했던 타깃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매 판매 업체인 타깃은 이날 주당 순이익 전년 동기보다 무려 20% 이상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연간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장 초반에 4% 넘게 올랐던 주가는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0.71% 오른 80달러 87센트의 종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가들은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도 외신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미국의 유통업체 타겟이 양호한 2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타겟의 그동안의 실적이 부진했던 만큼 지난 2분기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USA Today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Target Turnaround, Earnings Beat Expectations.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타겟의 2분기 EPS는 1달러 22센트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였던 1달러 11센트를 상회하는 것이었고요.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는 증가세를 나타낸 것인데요. 매출 역시 양호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오른 17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도 웃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기간 동일 점포 매출 역시 2.4% 증가하면서 양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새롭게 부임한 CEO 브라이언 코넬이 아기용품과 어린이용품, 또 건강 관련 제품들에 집중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인데요. 코넬 CEO는 성명에서 2분기 실적이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매출이 강했고 중요한 카테고리들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예상보다 모든 면에서 개선된 결과가 나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타겟의 주가는 0.73%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사무용품 전문 업체인 스테이플즈는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에도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이 업계 전반적으로 부진한 분위기와 함께 수요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Staples reports profit decline as sales slid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스테이플즈는 지난 2분기 주당 순이익이 6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였던 23센트에서 절반으로 떨어진 것인데요. 또한 전문가 예상치였던 주당 순이익 12센트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 매출 역시 부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떨어진 49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 49억 6천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기간 북미 지역 매출이 3% 줄어들면서 13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최근 스테이플즈를 찾는 미국 고객들이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실적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업계 전반적으로 종이나 프린트 토너와 같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스테이플즈는 실적 부진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 기간 북미 지역에서 15개의 매장을 폐쇄했고요. 지난해부터는 총 전 세계적으로 212개의 매장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 노력으로 지난 분기 지출은 9.1% 줄었는데요. 지출이 줄어들면서 그나마 매출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스테이플즈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22% 급락했는데요. 이 소식에 이날 추가로 0.21%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까지 함께 챙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유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품 환율 채권 시장도 아울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분위기가 더 좋지 못했습니다. 주요국 증시가 1%에서 2%까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악재에 더 민감했던 하루였었는데요. 이 독일 의회가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협상에 최종 승인했다는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감과 더불어서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푸지백 지수가 이날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키웠고요. 1.8% 넘게 밀렸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2%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1682포인트 선 종가 마무리가 됐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는 1.7%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입니다. 국제유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공급 과잉 우려감 다시 짙어지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배럴당 4% 넘게 밀리면서 40달러 80센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금값은 중국 증시와 뉴욕 증시 약세 흐름에 따라서 1% 넘게 올랐습니다. 1127달러 90센트에 거래 마쳤고요. 옥수수 가격은 이날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부실당 3달러 78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이날 반도체 종목들 부진한 흐름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가깝게 밀렸고요. 620포인트 선을 하회했습니다. 증시 불안에 따라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는 10% 넘는 급등 양상을 보였고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1031포인트 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 보시죠.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 그리고 중국 증시 하루 동안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 흐름에 동조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종가상으로는 30전 올랐고요. 1,185원 30전의 종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간밤 달러 흐름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잦아들면서 약세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내린 2.13%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좀 분석을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